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충격적인 영상 내용은 이스라엘, 이란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그리고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군 배치에 대한 판사의 가처분 임시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주요 뉴스는 미국의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동 관련 보도입니다. 이번 보도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다시금 폭발하면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란 영토 내에서 야간 공습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자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은 수도 테헤란 인근의 혁명수비대 본부를 정조준에 이루어졌고, 살라미 사령관은 순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란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정밀 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사망자 명단에 다른 고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또 다른 군 지휘관인 골람 알리 라시드 장군과 핵무기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자 2명,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 그리고 페레이둔 아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금요일 아침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이 작전을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을 공격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중 가장 핵심인 나탄즈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는 핵과학자 개인들도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작전에 떠오르는 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작전은 필요하다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슬람 공화국의 강한 손이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 공습이 선제적이고 정확한 합동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이번 사건에 반응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란 측과 접촉 중이며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IAEA는 이미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준까지 농축하고 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습 당시 테헤란 시내에는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몇몇 지역에서는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작전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번 공격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관련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현재까지 5차례 핵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주도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6번째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행동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있는 자국 외교관과 주둔 병력,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한 직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 지역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미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국방장관은 이틀 전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중동 지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핵무기 개발과 국제 안보를 둘러싼 거대한 충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치와 헌법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이민 단속 작전에 배치된 국가방위군 문제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미국 제구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방위군 배치를 막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해서 연방군의 이민 단속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찰스 프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 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이빈 뉴섬에게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이어 판사는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며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이 반란이나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법원은 총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그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고 1명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였습니다. 항소법원의 명령은 단 1페이지로 구성됐으며 상세한 설명 없이 단지 지방법원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직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임시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앞서 브레이어 판사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방위군을 연방화한 점, 그리고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나 반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지방법원의 결정은 전례 없는 조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한 비범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거의 200년 전 연방 대법원은 군사작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에게 속하며 주지사나 하급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상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가방위군을 연방의 지휘 아래 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뉴섬 주지사의 공식 반론이 법원에 접수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항소법원 명령이 나온 지 6분 후에야 이의 제기를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인 롭 폰타도 이번 사안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지방법원의 판단은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특히 주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임시조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제구항소법원이 이 사안을 관할할 권리가 있는지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군 병력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립, 그리고 대통령의 통수권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단속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법원의 해석에 따라 어떻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정치적 파장과 함께 헌법적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로스앤젤레스에 군을 배치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어 연방과 주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